2012년 11월은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검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검찰의 난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 간부는 2009년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던 대구지검에 근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검사가 대구지검에 발령받기 전부터 조희팔을 알고 있었고 2008년 초 두 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돈을 입금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해당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은 검사가 해당 계좌에서 돈을 뽑는 장면이 담긴 은행 CCTV 영상과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희팔은 3조 5천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조희팔의 측근인 강모 씨와 고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긴 했지만 조희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조희팔 다단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중고교 동창인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에게 2억 7천여만 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합니다. 조희팔 다단계 사건은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조희팔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 명에게서 약 4조 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입니다. 김광준 부장검사는 1961년 경북 경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0회,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입니다. 이때 검찰은 검찰 간부가 사건에 연루된 걸 확인하고 다음날 한상대 검찰총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김수창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합니다. 김수창 검사는 1962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9회, 사법연수원 19기입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9명의 검사를 시작으로 최종 13명의 검사를 투입해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사건을 수사합니다.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다기보다는 경찰이 검찰의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게 검찰 조직 보호에 나섰다는 평이 다수였습니다. 김수창 검사는 김광준 뇌물사건 특임검사로 임명되고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경찰의 평생 소원은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보다 법률을 더 잘 아니까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사와 경찰은 수사 지휘 관계이다. 수사 지휘는 검사가 경찰보다 나아서 수사 지휘하는 것이다.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나? 사법시험을 왜 보고 검사를 왜 뽑나? 수술을 의사가 하지 간호사가 안 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수사 지휘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해야 한다. 이 발언으로 간호협회에서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김수창 특임검사는 표현상 오해의 소지는 인정하지만 간호사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개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수창 특임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2010년 10월 투애니원 멤버 박범 마약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접수 후 42일 만에 입건유예를 결정하고 내사 중지로 결론이 납니다. 당시 수사 라인이 이영기 부장검사, 김수창 인천지검 2차장 검사, 김학의 인천지검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한 번 더 나오네요. 김수창 특임검사는 특임검사를 끝내고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3년 제61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제주지검 검사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 음식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철저한 수사를 받겠다고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바로 사직 처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깔끔한 행정적 처리인 듯하지만 당시 창원지검의 이문정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연 음란은 피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검찰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 라고 하면서 봐주기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2014년 11월 검찰은 김수창 지검장을 정신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밝히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김수창 지검장은
해직이 아닌 사직 처리된 덕분에 월 400만원이 넘는 연금도 타고 2015년 9월 변호사 사무실 개업도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다시 김광준 뇌물 사건으로 돌아가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중수사라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11월 16일 김광준 검사의 차명 계좌와 연결된 김광준 검사 본인의 은행 계좌를 살피겠다고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수사 기록 등 관련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영장을 기각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윤석열 부장검사였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11월을 맞이한 한상대 총장은 현직 부장검사가 뇌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되자 19일 1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사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들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황골탈퇴의 자세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내부 감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면 좋으련만 서울 동부지검에서 또 한 번 엽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전모 검사는 동부지검 검사 직무 대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동부지검에 송치된 여성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의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한 피의자에게 조사실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유사 성행위, 성교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검사와 합의할 방법을 상의하려 12일 검찰에 출석하지만 전모 검사는 차량 및 모텔에서 2차선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19일과 20일 서울의 성폭력 상담센터에 찾아가 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상담센터에는 여경이 항시 근무 중이라서 이 내용은 경찰이 알게 되고 경찰의 범죄정보과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현직 검사를 수사하는 것을 눈치챈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청 감찰과로 가져옵니다. 검찰청 감찰과는 이례적으로 전모 검사를 구속시켜서 더 이상 경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합니다. 대검은 전모 검사의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전모 검사를 체포한 지 하루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모 검사의 동부지검 집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윤대혜 검사는 실명으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라면서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지만 검찰 개혁이 짜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의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에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이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낸다는 것을 JTBC 기자에게 보내면서 검찰의 꼼수가 들통나게 됩니다. 윤대혜 검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28일 사의를 발표하고 법무법인 동인에 들어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상대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검사 이상 중간 간부들을 모아 검찰 개혁안을 논의하는데 이때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면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상대 총장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고 특수부 검사들의 좌장인 최재경 중수부장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재경 중수부장은 이후 한상대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참모들의 개혁 논의에서는 배제되고 맙니다. 이러던 중 한상대 검찰총장은 감찰과의 최재경 중수부장의 감찰을 지시하고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최재경 중수부장과 김광준 부장검사 간의 오고 간 문자 메시지가 품위 손상이라며 현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최재경 중수부장은 납득할 수 없다, 억울하다, 이번 감찰 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라며 사실상 항명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재경 중수부장 휘하에 이두식 수사기획관,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 1부장, 여환섭 중수 1과장, 윤대진 중수 2과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등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시작되고 최재경 중수부장을 제외한 최동욱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급 부장검사들이 한상대 총장의 사퇴를 건의했다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밝혔습니다. 항명하는 집단의 공보 역할을 담당한 윤석열 특수 1부장검사는 이 사안은 대검 차장 지시에 의한 내용으로 대검 대변인이 알릴 수 없어 내가 대신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간부들에 이어 차장 검사장급인 대검 기획관급 간부들도 총장실을 찾아가 용퇴를 촉구하고 대검 부장검사 전원이 한상대 검찰총장을 면담하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전국 검찰청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이 검난 사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10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신임을 묻겠다는 조건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검찰개혁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후임자에게 맡긴다면서 사퇴 의사만 발표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먼저 최근 검찰에서 부장검사 억대 뇌물 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등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남의 잘못을 단죄해야 할 검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검찰의 총수로서 어떠한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11번째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1차 검난은 마무리가 됩니다.